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더라고요. 앞만 봐도 웃긴 인간들이야. 얘 말 맞다가 장서방 누가 그 대머리를 좋다고 결혼해주냐고. 이렇게 어리고 똑똑하고 예쁜 며느리 들였으면 달마다 그 정도 생활비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? 아니 네가 무슨 쇼핑을 얼마나 했다고 그래? 골프를 치면 또 얼마나 쳤다고 그러고. 골프도 지들이 데리고 나갔다가 네가 좀 더 다니고 그런 것뿐이라며. 모임 나가고 하는 것도 애 엄마가 돈 많이 쓴다 구박하고 갑자기 일 잘하던 이모를 그만두게 하고. 이런 거 다 너무 갑질이야 진짜. 저는 이 내 말까지 듣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 신우이는 조금도 미동 없이 대꾸를 하는 거예요. 앞만 봐도 어머니 그 사모님이 며느리 이쁘다고 칭찬한 게 배알 꼴렸던 것 같아. 그때부터 되게 틱틱거리더라고. 그분이 약간 우리 신랑 비꼬듯이 말했거든. 나이 들어서 장가를 어쩜 이렇게 잘 갔냐고 말이야. 일단 내가 비위 좀 맞춰주긴 했는데 그렇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기분 나쁜 티를 내더라고. 그러니 얼마 안 돼서 일하는 이모님도 자르고 나보고 내가 알아서 애들 재우고 음식 해먹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안 미치고 배겨. 골프 모임도 나오지 말라지. 하여간 너무 모든 게 구렸다니까. 타이밍이. 아니 40평대 아파트 하나 해주고 아들 셋 낳았다고 차 바꿔주고 내 용돈 500만원 따로 주던 것까지 다 싸져봐서 자기네 같은 시부모 어딨냐고 엄청 소리 지르던데 나 아직도 상처야. 그러니 나도 어머니한테 같이 따졌지. 듣다가 저는 도대체 20억대 아파트 받으면서 본인 돈을 5천만원 해간 게 다인 신우이가 뭘 그렇게 따질 게 있었는지 놀랐더라고요. 그런 지들은 아들이 9억대 아파트 해올 때 저도 2억 해가고 혼수 따로 해가는 것까지 딴지 걸고 신혼여행이면 예식장 대관까지 눈치껏 며느리네가 해달라고 요구했었거든요. 지들이 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고 신우이의 시댁은 갑질한다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. 아무튼 신우이는 정말 고마운 줄 모르고 겁없이 나대다가 이혼을 당한 게 맞았어요.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얼마 지나 저는 최대한 만남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생신이 있어서 볼 수밖에 없었네요. 다른 건 다 차지하고서라도 하필 칠순이라서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겸해서 신우이랑 어머니는 해외여행을 같이 다녀왔던 거고 어머니는 굳이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신상을 받아야겠다고 오고 계시더군요. 어쩔 수 없이 이때는 집을 오픈했고 저는 문을 반쯤 열어두고 있어서 신우이랑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못 봤어요. 뭔가 질질 거는 소리가 났는데 저는 킥보드랑 유모차 정도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한상 차려놓고 현관 쪽을 정리하려 보니까 웬 캐리어가 하나 있는 거예요. 누구 거냐 물었더니 어머니 거라고 신우이가 대충 대답하고 저는 여기에 뭔 짐을 넣어온 건가 신경이 쓰였죠. 아무튼 대충 상 차려서 케이크 불고 음식들 먹고 있는데 우리 집 팔았다. 부동산이랑 엄청 씨름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잘 거래된 거나 마찬가지야. 아이고 이렇게 집 팔고 사기가 힘들어.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말이야. 저는 어머니가 멀쩡한 집을 왜 팔았는지도 갑작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왜 애 키우는 게 힘들다는 건지 너무 뜬금없더라고요. 있잖아 올케. 나 애들이랑 필리핀으로 넘어갈 거야. 알고 있으라고. 사실 올케랑 연락되면 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전화를 안 받더라. 내일 공항에서 출발하니까 그리 알고 정민이 차에 캐리어 다 실어놨어. 이 말을 들으니 또 빠직하는 게 나한테 말도 없이 또 휴일날 지들 편하자고 내 남편을 저렇게 끌고 다니는구나 싶더라고요. 저랑 애는 맨날 이렇게 방치되고 그러면서 잠깐 의문이 든 게 그럼 현관에 있던 그 캐리어는 뭔가 싶은 거예요. 다 넣은 게 아닌가? 빠뜨린 건가 생각하던 차에 어머니가 돌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나 이번에 집 판 거 다 정윤이랑 애들 유학 때문에 판 거야. 하여간 뭔 놈의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야. 그래도 별 수 없지. 5년 지나서 다시 천천히 되돌려준다고 했으니까
그때까지는 할미도 나름 열심히 일하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지 않냐. 손주들 훌륭하게 공부시킨다는데. 안 그래도 그 집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신경이 쓰였는데 이게 다 유학길 때문이었다는 걸 들으니 좀 얼척이 없더라고요. 제가 알기로 세금 뗀다고 해도 거의 6억이 넘는 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애들 데리고 가서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는 걸까요? 애 셋이고 이혼해서 혼자 됐으면 씀씀이도 그에 맞춰서 키워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. 여기에서 따라 신우이는 또 주절주절 자기 의견을 늘어놓더라고요. 절대 안 보여줄 거야. 아마 애 데리고 나갈 거란 생각은 못한 것 같더라고. 되게 당황해서 난리치는 거 있지. 근데 이맘때 애들 데리고 어학연수 가야 진즉부터 내가 운띄었으니까 모르진 않고 할 수 없잖아. 근데 그거 듣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. 1, 2억이라도 줄 생각 안 하는 게 너무 괘씸한 거지. 진짜 기막힌 인간들이야. 두고 보라고. 나는 이제 양육비로 한탕 제대로 받을 거야. 나한테 울면서 매달리고 애들 제발 보여달라고 교육비 제대로 지불하겠다고 할 때까지 뻗팅길 거라고. 이러면서 이를 벅벅 깔아대더니 곧장 필리핀 어학연수 갈 곳 얘기를 신나게 늘어놓더라고요. 가는 환경이며 구한 집이며 어학원이며 등등 거기서 아는 엄마들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듣다 보니 너무 한심한 내용들만 가득했어요. 거기 온 엄마들 다 하나같이 집들이 좀 산단 말이야. 필리핀이라고 해서 어학연수비가 더 싸진 않아. 씀씀이 따라 달라. 나는 그렇게 막 쓸 건 아니지만 보통 애 하나 케어하는데 월 1,000씩 쓰더라고. 나는 애가 셋이니 못해도 2,000은 써야 되는데 6억이면 턱없이 부족해 진짜. 절대 넉넉한 형편인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. 아니 어떻게 자기 친정엄마가 집 한 돈을 저렇게 쓸 생각을 하는 걸까요? 아무리 양육비니 뭐니 해서 다시 되돌려받는다고 한들 너무 돈 쓰는 폭이 커진 것 같아요. 어머니도 그 집 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남일처럼 그냥 저는 혀를 쯧쯧 차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는 이상하게 방향을 틀어 저를 보시는 거예요. 이 순간을 다시 떠올려봐도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아요. 아무튼 5년 뒤에 자리 잡고 쳐준다니까. 혜연이 너는 그렇게 알아. 가서 자리 잡는 거 쉬운 거 아니니까 너무 쪼아대 생각 말고 지금 미리 말을 해주지 않냐. 거기서 돈 쓰는 게 한두 푼이 아니래. 니네는 어차피 애 하나고 여기서 키울 건데 지금도 충분히 키우는데 그렇게 쪼들릴 거 없잖아. 네? 어머니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뭘 자리를 잡고 뭘 쳐줘요? 어머니 집 하신 돈이요? 그걸 왜요? 무슨 일찍이 재산을 나눠서 주는 것도 아니고 뭔 말인가 싶어 어리둥절해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이 인간은 뭘 알고 있는 건지 눈앞에 잡채밥 먹고 있더라고요. 암만 해도 돌아가는 사정을 모르는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신경이 곤두섰고 저는 다시 꼬집어서 물었어요. 아이 참, 뭔 말인지 왜 못 알아들어?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팔았지 않냐. 네 형님 애들 유학 가는 것 때문에.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어야지. 안 그러냐? 내가 갈 데가 어딨어. 네 형님 따라갈 수도 없고 니들 집에 같이 있어야지. 대신 집 한 돈은 네 형님이 5년 뒤에 쳐서 준다잖냐.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라고. 전 여기서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꼈고 눈을 질끈 감고 다시 말을 했어요. 잠깐만요. 이게 뭔, 왜 저랑 상관없이 그런 걸 결정하세요? 그러니까 합가해서 살자는 말씀이신 거예요? 저는 일순간 두통이 확 느껴졌고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현관 쪽으로 봤어요. 거기엔 예스러운 캐리어가 다시 눈에 띄는데 이건 앞만 봐도 어머님 짐인 것 같더라고요. 저 캐리어가 저게 어머니 거예요? 우리 집에서 합가하시겠다고 짐 싸서 들고 오신 거예요? 그러자 어머니는 그게 뭐 어쩌냐는 거냐면서 자꾸 말을 얼버무리시고 신우는 딴 데 보면서
지 애들 먹여주는 척 딴청을 피우는 거예요. 와중에 우리 남편한테 이런 부탁을 하고 앉았고요. 정민아, 우리 내일 비행기 시간 잘 봤지? 2시간 먼저 가 있어야 돼. 가서 할 거 많으니까 좀 신경 써주라. 영어 컨디션이 지금 좀 별로라서 나 너무 걱정돼. 나 혼자서 애들 셋 데리고 비행기 탈 생각하니까 머리가 까마득한 거 있지? 전 여기서 말 자르고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. 형님, 딴 얘기하지 마세요. 형님네 사정은 사정이고 왜 제가 다 떠맡아야 돼요? 형님이 조카들 데리고 필리핀 가는데 왜 제가 어머니랑 합가를 해야 되죠? 저는 오늘 할 도리 다 했어요. 칠순이라 생신상 차려드렸고 다 같이 맛있게 먹고 각자 집에 가면 끝이라고요. 근데 합가요? 게다가 말도 없이 저렇게 짐을 꾸역꾸역 싸가지고 무겁게 오신 거예요? 그걸 지금 밥 먹으면서 한두 마디 하고 그냥 넘기고요. 저는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.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점점 핏대가 올라왔고 조카들 한 놈이 울기 시작하는데 그건 전혀 눈에 뵈질 않았어요. 그러자 신우이는 그제서야 정색을 하고 제 눈을 보며 일이 지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를 가르치려 들더라고요. 아니,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어? 엄마가 지금 다 설명했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해? 올케는 예전부터 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. 알아들을 만큼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흥분해 있고 공격적이냐고 사람이. 우리 내일 비행기 타야 된다는 말 못 들었어? 일찍 자야 된다고. 가기 전에 하루 신세 지고 가는 게 그렇게 안 있고. 말 돌리지 마세요 형님. 왜 합가 얘기는 쏙 빼세요. 그럼 어머님 모시고 가시면 되잖아요. 돈 6억은 그냥 꿀꺽 받고 그 모든 뒤치다거리가 왜 저한테 와요? 그렇게 어머니 걱정되고 애다르시면 같이 가시면 되잖아요. 그러자 신우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. 조용히 안 해? 말이 되는 소리야? 엄마를 필리핀에 어떻게 데려가? 영어 한마디도 안 되는데. 사람 하나 더 데려가서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데 그거 올케가 내줄 거야? 결국은 끊임없이 고성이 계속해서 오가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벌어지게 됐답니다. 어이가 없네요. 제발 저랑 형님 좀 엮지 마세요. 형님이랑 저랑 뭔 관계인데요? 왜 돈거래 같은 큰일을 형님 멋대로 차용증서 하나 없이 자꾸 엮어가지고 저보고 감당하라고 하세요. 돈 6억에 지금 친정엄마를 올케는 맡기고 기약도 없이 가시는 거예요? 그러자 어머니가 이때 여기서 쏙 끼어드시더군요. 야, 너 보자 하니까 왜 이렇게 막대 먹었냐? 뭘 기약도 없이 가? 몇 번이나 말해야 돼. 5년 뒤에 준다고 했지 않냐? 신우이는 자기 엄마가 저한테 소리 지르는 걸 보더니 뭔가 자기가 강세라고 느꼈던지 이딴 말까지 하더라고요. 여기서 진짜 저는 뺨이라도 갈기가 될 뻔했는데 가까스로 부들거리는 손을 억눌렀어요. 옳게 하는 꼬라지 보니까 진짜 잘 줘야겠어. 지금 나한테도 핏줄 세우고 달겨드는데 엄마한테 똑바로 안 하면 나는 줄 돈도 싹 줄여서 줄 거야. 하는 거 봐서 엄마 극진이 잘못이면 오늘 먹은 것처럼 이딴 밥상 말고 제대로 차려서 잘 봉양하면 더 쳐주고. 그니까 자꾸 까불고 선 넘지 말고 맡은 자리에서 도리 잘해. 알았어? 전 여기서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리겠더라고요. 그러면서 신우는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자기 신경 쓸 거 많고 심란해 죽겠는데 제가 일 벌린다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. 전 여기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으로 현관을 가리켰어요. 저는 조카들에게도 호통을 쳤고 솔직히 애들은 죄가 없지만 제 애방에서 자꾸 뛰놀고 지 엄마가 안 가르쳐서 근본 없이 돌아다니는 걸 보니 싹 다 밉더라고요. 그러자 신우이는 괴성을 지르면서 당장 머리라도 잡을 기세로 자세를 취하길래 저는 왁 소리를 질렀어요. 결국 신우이는 신발을 우겨 신고 지 애들과 어머니와 같이 나갔어요.
와중에 등신 같은 남편은 이 상황을 무슨 양쪽 고개를 팽팽 돌아가면서 직관하더니 자기 엄마랑 누나랑 저렇게 나가니까 후다닥 쫓아나가더라고요. 저는 한참 소파에 넋이 나가 있다가 멍하니 현관을 봤는데 또 열이 차오르더라고요. 왜냐면 어머니는 뭐 다시 올 생각이 있었는지 캐리어와 짐을 당당히 현관에 그대로 두고 나간 거예요. 이걸 보고 씩씩거리는데 얼마 안 있어 남편으로 전화가 왔어요. 지 누나랑 엄마 급히 호텔 잡아주고 오는 길이라면서 저한테 욕을 하더군요. 혜연이 너 내가 계속 오늘 너보고 수고 많았다고 오늘 하루만 엄마 생신이니까 좀 잘 봐달라고 했지. 그리고 아까 엄마 합가 얘기는 나도 모르는 건 아닌데 내가 다 설명하려고 했어. 그런데 이렇게 불나방처럼 사고치고 일을 쳐야겠어. 이 시간에 이렇게 엄마랑 누나네를 다 쫓아내는 게 어딨어.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누나 너한테 화 엄청 났고 엄마 지금 벼르고 있어. 힘든 누나랑 그 사정 신경 쓰느라 힘든 우리 엄마한테 대체 뭐 하는 짓이야? 왜 그렇게 사람이 매정해? 저는 이때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. 오롯이 지 집도 아닌 이 집. 저도 2억 보태고 함께 대출 받아서 같이 개미처럼 일해서 갚아가고 있는 이 집에 우리 식구들이 잠깐 다녀가면 그렇게 귀찮아하던 남편. 그래놓고 지들 식구가 와서 3박 4일을 있다 가는 건 괜찮고 심지어 합가까지 알면서 한마디 상의도 안 했던 인간. 자기 누나랑 엄마밖에 생각이 없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주말을 반납하고 그쪽 집 가서 기사 노릇 해주는 인간. 저는 잠시 전화를 끊고 안방으로 들어가 있는 대로 남편 옷들을 다 집어다 던졌고 안방 북박이장에 있는 캐리어 안에 마구 우겨넣었어요. 그렇게 한 20여 분쯤 지났을까? 현관에 있던 어머니 캐리어와 짐, 그리고 새로 제 손으로 정리한 캐리어까지 전부 문 밖에 내놓고 안에서 거듭 문을 잠궈버렸어요.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. 금방 들어온다더니 아직도 어머니랑 형님이랑 시간 보내나 보네. 이참에 당신도 같이 필리핀 가는 건 어때? 이 집에서 당신이랑 어머니 둘 다 빠졌으면 좋겠어. 왜 나는 맨날 통보하는 입장인가 너무 속이 탔는데 이제 보니까 통보하는 입장이 이렇게 쫄깃하고 재밌네. 진즉 나도 시켜주지. 왜 그동안 어머니랑 당신만 했어?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당신들. 있잖아, 당신도 나가. 나는 이혼할 거야. 나 애 데리고 잘 살 자신이 있고 이 집 팔아서 나누면 당장 나눠주지 까짓 거. 내 인생에 합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당신하고 합가도 없어. 그냥 싹 다 찢어지는 거야. 뭔 말인지 알지? 이렇게 전화를 끊고 허울 좋게 그대로 몇 통이나 걸어대는 남편의 전화를 무시했더니 집으로 와서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더군요. 저는 절대 열어주지 않았어요. 이 상황을 전해드린 시누이도 몇 통이나 전화를 걸고 시모도 문자로 욕을 보내질 않나 정말 어마어마한 밤이었답니다. 결국 어머니는 아들네 이혼 얘기가 오가는 와중에 머물 곳이 아예 증발해버렸고 시누이도 그 상황에 무슨 얼어 죽을 필리핀 유학을 논하고 있을 땐가요. 결국 필리핀은 보류하고 호텔에 있으면서 제 버릇을 잡고 단판을 내겠다고 몇 번이나 찾아왔는데요. 저는 집 내놨고 니네랑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없다. 이혼길 간다고 고성을 질렀어요. 그러니 결국은 막판에 어머니가 꼬리를 탁 내리고 저한테 빌리고 난리가 났답니다. 하지만 저는 속지 않죠. 혜원아, 암만 해도 이건 너무하다. 자식 새끼 둘이 이혼은 안 된다고. 좀 네가 좀 봐줘라. 내가 잘못했어. 합가고 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네 시엠이 봐서라도 이혼은 불러라. 이게 다 무슨 꼴이냐. 그러면서 시누이까지 아주 못 같은 문자를 보낸 거예요. 내가 사과한다 사과해. 됐어 옳게? 내가 사과하는 꼴을 봐야 됐던 거지? 옳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. 이러면서 무슨 절을 하면서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센 척을 하고 주접을 떨더라고요. 전 이 꼴 더 볼 이유가 없어서
속전속결로 이혼 진행해버렸고 집도 팔고 각자 재산도 나눴어요. 친정에 들어와서 저는 애 키우면서 돌싱맘으로 살아가고 있고 저희 친정 쪽에서는 합가 얘기에서부터 이미 눈이 확 돌아버리셨기 때문에 이 결정을 나쁘게 보지 않으세요. 저는 천천히 이 생활에 적응하고 있고 좀 외롭고 가파른 길이긴 하지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. 참고로 저희 신우 양육권 다시 빼앗겼고 신우 전 남편이 애들 데리고 캐나다로 나갔다고 하더군요. 신우는 비행기 표값 마련한다고 열심히 알바 뛰며 지낸다고 하네요. 명문대 나와서 3시간짜리 카페 알바한다던데 씀씀이를 봐서는 조카들 결혼 전에 비행기표 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. 그 집안에 더 있었다면 저만 중간에서 또 뒤집어 썼겠죠. 정리는 잘한 것 같고요. 후회는 없습니다. 이제 저도 제 삶을 챙기려고요.